최근 영국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첼시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흥민과 영혼의 듀오인 해리 케인이 입을 열었는데요. 이에 토트넘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을 손캐듀오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둘의 케미는 완벽한데요. 손캐듀오는 토트넘 호스퍼 FC의 공격진 핵심인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최근 콘테 감독의 전술에 손흥민의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들자 케인이 이를 향해 소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23골을 터뜨리며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2-2023 시즌 3경기를 치렀는데도 아직 첫 골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와의 홈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최고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다 상대의 집중 견제가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몰려다니며 욕하기로 유명한 토트넘 팬들과 영국 언론들은 갑자기 손흥민을 향해 거센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레전드 저메인 제나스는 손흥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 영국의 축구 전문지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지난 3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용에 대한 전술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제나스가 자신의 전술 분석 방송에서 토트넘의 역습이 사라졌다고 비판한 내용을 공유하며 손흥민 선수의 부진을 설명했습니다. 제니스의 발언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의 역습 능력과 스피드를 가진 손흥민을 이상한 위치에 내려놓아 역습 시 속공을 하지 못하는 포지션에 두고 손흥민에게 계속 수비를 하도록 지시한 점에 대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의중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감독으로서의 의견이 궁금하다. 제나스는 울버햄턴전에서 직접 손흥민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제나스는 울버햄턴의 공격 상황에서 이반 페르시치가 있고 손흥민이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있었다. 심지어 대안 클루셉스키도 내려와 있었다. 이래서는 토트넘이 볼을 되찾아도 전혀 역습을 할 수 없다. 손흥민의 위치가 너무 아래에 있다. 그것도 모자라 손흥민이 계속 움직이면서 수비에 가담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체력을 모두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역습 시 손흥민이 가진 강력한 스프린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전반 내내 일어나는데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수비에 복귀하게 되면 해리 케인은 최전방에 혼자 남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고립된다.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게 수비를 시키는데도 묵묵히 저 역할을 수행한다. 인성이 엉망인 공격수들이 많은데 좀 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접한 해리 케인은 콘테 감독의 전술과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대해 가운데 입장에서 난처해했는데요. 사실 해리 케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컸던 탓인지 경기 도중 손을 들며 아쉬워하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된 적 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해리 케인과의 인터뷰 중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손흥민 선수를 혼자 수비진으로 내몰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해리 케인 선수가 답했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윙백처럼 공격 라인까지 침투했습니다. 공격 시 손흥민의 득점력과 마무리 능력 때문에 중앙으로 이동시키면서 순간적으로 페리시치를 윙백에서 윙어로 올리고 데이비스를 윙백처럼 뛰게 하는 콘테의 전술적 실험이었습니다. 다만 원활하게 페리시치에게 연결이 안 됐을 뿐인데요. 데이비스의 움직임이 어색하긴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저런 실험을 하는 건 지난 시즌 역습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걸 유지하면서 다른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을 수비로 내리면 역습이 사라집니다. 참 안타까운 전술적 오류였습니다. 경기 중간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말 콘테 감독은 울버햄턴전 후반에 손흥민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 지점으로 끌어올린 건데요. 오히려 케인이 내려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공 잡는 횟수가 많아지고 역시나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콘테 감독도 한마디 했는데요. 콘테 감독은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수비 시 손흥민을 너무 깊게 수비 라인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4명,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 히샬리송의 공격수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손흥민은 아직 체력에 문제가 있다. 역습 시 체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기 때문에 지금 체력으로는 시즌을 모두 치르기 어렵다. 프리시즌 합류가 늦은 데다 국가대표 경기를 많이 치러 체력이 고갈됐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체력이 올라오면 그의 능력은 엄청나게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도 울버햄턴과의 경기 뒤 손흥민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나는 우리 공격진이 자랑스럽다. 그들과 함께 뛰면 자신감이 생긴다. 특히 손흥민은 묵묵한 친구다. 지금 득점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안다. 손흥민은 이런 비판을 7년 내내 받아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늘 그렇듯이 그런 비판을 실력으로 다 잠재웠다. 나는 손흥민과 같이 한 팀에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손흥민이 다시 예전 폼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한다. 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은 많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케인이 거품인 이유가 있다. 소니를 데리고도 득점왕 3번, 어시 왕 1번 했는데도 무관하다. 왜일까? 월클이 둘이나 있는데 왜 우승을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봐라.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고 친했던 선수들도 다 방출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이건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 빨리 탈출해야 한다. 나는 그 선봉에 케인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영국 국대주장의 행동 말투 하나하나가 선수 바보 만드는 게 쉬운 것 같다. 겁나 못하는 다이어 요리스 같은 선수는 왜 안 팔까? 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케인 도움이나 하는 건가요? 당장 이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케인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게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재계약 조건에 손흥민 이적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실력은 의심은 안 가는데 감독과 전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흥민이 좀 안타깝다. 모쪼록 잘 풀리길 바란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잘해야 본전이다. 못하면 비난 수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레알과 리버풀에서 거액의 이적을 성사시키고자 했을 때 지금 떠나자 제발. 지금 전술은 케인에겐 손에 댈 게 전혀 없다. 수비에 집중하는데 골은 언제 넣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요리스는 본인이 수비를 못하면서 콘테에게 잘 보이려는 계획된 행동이 아닐까 싶다. 여기는 결국 떠나야 한다. 콘테가 변했다. 이전엔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해줬는데 공격수 미드필더들 대거 영입해 돈값을 하려면 써먹어야 하고 또 잉글랜드 주장 체면까지 세워줘야 한다. 팀에 남는다 해도 손흥민은 주전 경쟁을 걱정해야 할 판이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수비가 약한 토트넘의 구조상 수비하며 체력을 소진해야 하고 요리스도 문제다. 부진한 수비수들에게는 조용하면서 왜 소니에게만 난리치는 건지 모르겠다. 손흥민은 오는 29일 영국 노팅엄의 시티 그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와 EPL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은퇴해도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레알이나 리버풀, 뮌헨으로 가도 트로피 들고 위대한 선수로 남을 것입니다. 본인을 더욱 과대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알로 넘어가도 충분히 주전에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